금쪽 같은 내 새끼. 자녀의 탄생은 언제나 무한 감동이고 엄마는 오늘도 할 일이 무한대다.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빨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한 마리도 용납할 수 없는 내 아이의 뽀얀 피부를 지켜주고픈 엄마의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다. 저희는 그런 성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순하다 하는 그런 말만 믿고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어떨 때는 뭐 하루 왼종일 빨래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불안함이 많이 있으니까. 불만제로 유아용 세제에 대한 대한민국 엄마들의 불안 해소 프로젝트. 유아용 세탁 세제 믿고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은지 엄마는 궁금하다. 이제 갓 도울 지난 내 딸의 연약한 피부와 매일같이 접촉하는 옷. 아무 세제로 아무렇게나 빨아선 안 될 것 같다. 더욱이 보통 아기들처럼 옷 소매 끝을 입에 물고 다니는 은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은지 옷 빠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 엄마의 빨래하는 시간은 배로 길어진다. 애기 전용 세제라고요. 액체. 이건 기본이다. 애기가 입에 물고 빠니까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애기 세제 같은 경우는 뭐 천연 세제로 만들었다 그래갖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 그래갖고 믿고 쓰는 거거든요.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수운하다는 특별 세제로 세탁기는커녕 언제나 손빨래. 특히 헹군 과정은 가장 신경을 쓴단다. 그리고 은지 엄마만의 철칙. 꼭 맨손으로 하는 이유 있단다. 일부러 장갑을 안 끼고 빨래하는 이유가 세제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갑을 안 끼는 거거든요. 유별난 엄마의 얘기 절대 아니다. 도연이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다. 몸에도 닿지만 얘가 이렇게 물고 빨기도 하거든요.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기 거는 좀 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듯 엄마들의 무한 신뢰 받고 있는 유아용 세제. 천연과일 성분부터 다양한 식물성 추출물 함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들은 것 같고 방부제, 향료, 색소, 형광증백제 등 나쁜 것들은 절대 없음. 바람성 논란이 있어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화학 첨가물 형광증백제. 그 확인 실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 자외선 램프가 켜지는 순간 엄마 믿음 저버린 것이 보일지니 어이 뭔가 빛난다. 형광색을 띠는 제품은 오직 하나. 정말 저 속에 절대 무를 외쳤던 형광증백제가 있다. 뭔가 미심쩍을 때 전문가 방문은 필수다. 형광색을 띈다고 해서 다 위험한 형광증백제는 아니란다. 자연에서 추출한 인체 무해한 형광물질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확인. 자연에서 온 형광물질인지 그거는 여기서 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서 이 정도 나왔다면은 형광물질은 인위적으로 넣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넣었다? 제조사에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형광증백제를 넣었나요? 형광증백제가 아니고 통상 이제 향수라든지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료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다이메틸 안티아닐레이트라고 향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 성분이 들어갈 경우에도 그 성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은 그런 푸른빛을 일부 나타내게 됩니다. 원인은 향료 성분이란다. 본래 제품에서 향료를 뺀 후 살펴보니 정말 형광빛 없다. 그리고 불만제로가 확인했던 향료가 첨가됐던 제품은 역시나 형광색. 소비자들 자외선 램프만 믿다간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확실한 점검을 위해 형광증백제가 들어간 일반 세탁세제와의 비교. 자외선 램프에서 그 발광의 정도는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향료 성분의 형광물질은 물에 없어지지만 형광증백제는 물에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17종의 유아용 세제 형광증백제 없었다.
엄마한테 와봐, 이리 와봐. 엄마들의 불안은 형광 증백제뿐만 아니다. 세제 잔류량도 걱정된다. 아토피가 있는 주원이는 더욱 주의해야 할 세제.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3번이고요. 제가 5번을 추가하니까 총 8번 정도 헹구는 거예요. 8번?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제가 혹시 남을까 싶어서. 그래도 입에 닿는 건데 네. 신경. 주원이 몸에 닿는 것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빨래 한 번 하는데 3시간이 든단다. 피가 난다는 거는 이 옷에 닿을 때는 그 피부가 이제 이렇게 벗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정말로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는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아이가 어릴수록 빨래를 삶는 것은 필수. 그래야 그나마 안심된단다. 그런 후에도 반복 또 반복하는 헹굼.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제 때문이다. 아직도 물이 비느끼가 있어서 아직 화면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정말 세제는 잔류하는 걸까? 주부 실험단 모셨다. 빨래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려 한다. 우선은 30도씨의 미지근한 물에 세척할 옷의 무게에 맞춰 세제는 제품 뒷면 표시대로 표준 사용량 준수. 세탁이 시작됐다. 방법 또한 뒷면 표시대로 부드럽게 주무르는 손 세탁법이다. 헹굼도 하라는 대로 3회 반복. 이제 건조만 끝나면 세제 잔류량 측정을 위한 준비 끝. 3명의 주부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세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8벌의 세탁물을 다시 헹군 후 그 물의 세제 잔류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8개 모두에서 세제 잔류량 확인, 3개는 음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하들이 뭐 옷 같은 걸 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접촉돼 있는 그냥 옷을 우리가 이렇게 접촉되는 거하고 빨거나 먹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좀 자연 친화적인 세제를 써주고 그런 부분은 그 좀 더 이렇게 물로 한 번 더 빤다 그러든지 해서 가능하면 세제가 농축되는 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울지 마. 세제 잔류 가능성이 크다니 세제 속 첨가물도 걱정된다. 여보세요? 혹시 방부제 넣었어요? 그 유아용 세제에 방부제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부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방부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갓 50일. 너무 어린 채연이에게 사용할 것이기에 천연 제품으로 만들고 순하다고 한 말에는 무방부제라는 의미도 있는 줄 알았다. 방부제 이런 거 안 들어있다고 써져 있는데 정말 안 들어있는 건가요? 후생기한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3년간은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소량이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은 며칠 지나서 바로 아마 비태가 되실 거세요. 당연하게 방부제 들었단다. 근데 왜 여기 그 방부제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스킨케어를 제외하고는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는 아니시거든요. 어디에도 방부제 얘기는 없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다. 성분 표시에서 방부제를 찾을 순 없었다. 혹시는 본래 어른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애기들 거는 물론이고요. 아, 애기들 옷에 방부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부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저희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전혀 안 쓰나요? 네. 도대체 어떤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있는 것일까? 유아용 세제는 물론 합성 세제 자체에 방부제 관련 표시 규정은 없다. 이럴 땐 전문가의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불만제로가 수거한 7종의 세탁 세제 모두에서 메칠 파라벤을 비롯 메칠 이소치아졸린,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린이라는 방부제의 사용 확인. 화장품 기준 3배에서 5배를 사용하는 것도 있었다. 그 이름도 생소한 방부제들. 하지만 유럽에서는 알러지 유발 성분으로 분류, 합성 세제에도 꼭 표기를 해야 한단다. 이런 피부했을 때 세제로 쓰는 인체에 무해한 방부제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얘가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면서 적은 양으로도 방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